보이는 고민상담소, 보육과 노무 사이, 4부, 근로자 보호. 안녕하세요. 여기는 보이는 고민상담소, 보육과 노무 사이 진행을 맡은 전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맥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송경미 노무사입니다. 이번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보육교직원 여러분께서 일하면서 어떤 고충이 있으셨는지 한번 들어볼 건데요. 사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원장과 임신 중인 보육교사가 서로 합의하에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라고 사례를 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임신 중이신가 봐요. 네. 임신 중이시면 서로 합의하에 연장 근로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이 부분 많이 놓치고들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입덧할 때는 뭐 연장 근로는커녕 그날 당일 근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입덧이 좀 가라앉고 나면 그냥 몸이 가벼워지니까 연장 근로 1시간 정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바로 할 수 있다고 오케이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장과 우리 그 임신 중인 보육교사가 같이 합의하더라도 연장 근로는 안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 아기는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엄마가 피곤해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의하더라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으로까지 금지를 해놓은 거면 네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다음 사례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임신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임신 근로자의 근무 시간 단축 및 태아 검진 시간 보장은 원장이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라고 원장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신청이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의무가 없는 거죠. 사업적 의무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임신 중인 한 명의 교사가 빠지면 다른 교사의 대체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원장인 저로서는 매우 난감한데요.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단축 근무를 허용해야만 하나요? 라고 이번에도 원장 선생님께서 사례를 주신 것 같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없으신 사업장인데 한 명의 교사가 빠지면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민이신 것 같아요. 허용해야만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의 답은 어떻게 될까요? 네,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반드시 허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자기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땐 단축 근무를, 임신기간 단축 근무를 신청을 하시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는 반드시 허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보육교사의 분만 예정일에 맞춰 출산 후 45일을 쉴 수 있도록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였으나 분만 예정일보다 아이가 늦게 태어나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90일에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였으니 당초 계획대로 복귀할 것을 명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사례를 주셨습니다. 우리 법은 출산 후에 반드시 출산 휴가를 45일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45일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제 늘어진 거 아니에요. 출산이 늦어지면서. 그래서 복귀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4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되고 대신 그만큼 늘어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뭐 임금을 지급할 의무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휴가는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분만 예정일보다 늦어졌지만 출산일 기준으로 45일인 거죠? 그렇죠. 네.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10일은 휴일을 포함한 기간인가요? 어린이집 사정상 10일 동안 자리를 비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5일만 사용해도 괜찮나요? 라고 우리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시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출산 휴가 기간 중에 휴일이 있다 그래서 그 휴가 일수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거 빼고 이제 10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되었건 보육교직원이고 10일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쓰실 수는 있는 거죠. 10일만 넘지 않으면 네, 그 그렇죠. 안에서 원하시는 만큼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다음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의 나이가 만 8세를 초과하면 휴직이 자동 종료되나요? 라고
사례를 주셨는데요. 만 8세를 초과하면 휴직이 자동 종료되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이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만 8세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로 그 2학년 이하이면 이제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개시 시점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 기준으로 그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가 같이 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만 8세를 초과한다. 이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개시 시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시 시점이 중요하네요. 네네. 네. 다음 사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노무사님 답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사용하는 중에 휴직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에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이 이제 그 기간도 함께 종료가 되는 거니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서 계약 기간이 그만큼 또 연장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단축 근무를 신청하여 일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 기간에는 단축 근무가 어려운데 혹시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단축 근무를 하시다가 상담 기간에는 연장 근로를 하시고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나요? 그 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임신 중인 보육교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내가 그만큼 쉬고 계신 형태거든요. 이렇게 쉬고 계신 분한테 연장 근로를 하라 그러면 쉴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또 동일한 근무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주가 연장 근로를 지시하는 것, 예전에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가, 이 제도의 취지가 푹 임신 중인 보육교사가 쉴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요구했을 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연장 근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명시적으로, 법에는 이제 명시적인 청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의사로 서면으로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일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 근무할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 보육교직원 분께서 네. 명시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고 네. 한 주에 12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추가 수당은 네, 지급이 지급된다. 되어야죠. 이렇게 보시면 이 세 됩니다. 가지는 꼭 알고 가야겠네요. 네. 다음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원장이 보육활동 모니터링 및 아동학대 예방을 이유로 원장실에서 각 반의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장면이 발견될 경우 수시로 교사를 불러 주의를 주시는데 부주의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님에도 매번 원장실에 불려가서 주의를 받는 것이 불쾌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라고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례에. 부주의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님에도 원장실에 불려가셔서 주의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신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그 원장의 입장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그 보육교사가 하는 행위를 봤을 때 이럴 경우에는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되겠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원장의 입장에서 보육교사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아동학대가 의심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아동학대도 방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육교사가 올바로 보육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는 것인 거고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한 목적은 애시당초 이런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어떤 아동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어린이집의 보안의 목적 이런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데 혹시 이 CCTV를 보면서 근태 관리를 한다거나 내가 잠시 오늘 출근을 좀 늦게 했더니 띠리리 CCTV를 돌려봤더니 이 선생님도 오늘 늦게 출근했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일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CCTV를 돌려보면서 근태 관리를 하게 한 목적으로 한다거나 감시. 졸고 있나? 핸드폰 보고 있나? 컴퓨터 검색하고 있나? 애는 울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감시의 목적. 이런 감시의 목적 자체가 정확히 아까 말씀하셨던 영유아법상의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것은 그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직원에게 본래의 목적으로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은 업무의 적정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학대나 안전에 관련해서는 괜찮지만 근태관리 차원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에요.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반말, 폭언을 일삼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해요. 학부모님에게 반말, 폭언을 들으신 우리 선생님이신데요. 이런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 상사 또는 동료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자면 그 범위에는 들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고객, 학부모라고 한다면 고객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은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이런 폭언을 들었을 경우에 또 제3자로부터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언을 들었을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폭언으로 해서 건강장애가 이제 좀 우려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해야 될 보호 조치에 대한 게 산업안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고객으로부터 폭언, 반말을 들었을 때 업무를 중단하고 휴게 장소로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라던가 그리고 이런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그 정신적인 장애에 대한 어떤 치료를 위한 지원 조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주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또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설사 아닐지라도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사업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주가 이런 보호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보호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말 못할 고충이 느껴지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번 강의를 통해 제도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꼭 피해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많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노무사님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우리 어린이집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재료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보호받으셔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일터, 그런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고민상담소 보육과 노무 사이 마지막 편 근로자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보육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일하시다가 다양한 고충을 겪으신다면 다시 한번 이 번호를 기억하시고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꼭 연락을 하셔서 처리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근무 환경 속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멋진 에너지 그리고 밝은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멋진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